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생방송을 미리 잡아놨다면서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뿌리쳤다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국무회의 같은 법적 절차는 무시하고 계획대로 계엄을 강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40분쯤 대통령 집무실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김용현, 박성재, 이상민, 조태열, 김영우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가니까 장관님들하고 몇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대통령을 뵀더니 이제 계엄을 선포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전 장관은 보다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지난달 경찰에 나가 진술했습니다. 당시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계획을 접한 일부 국무위원이 반대하자 윤 대통령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언급했다고 이 전 장관은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강행 의지를 표명하며 생방송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는 진술이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이 전 장관 등은 대통령 의지를 꺾기 힘들다고 보고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말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재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당시 자리에 없던 국무위원에게 추가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밤 9시 10분쯤부터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밤 10시가 다가오자 국무위원들이 다 왔는지를 확인했고 다 도착하지 못했다는 답변에 22시에 내려가야 하는데라며 또다시 생방송을 언급했다는 게 이 전 장관 진술입니다. 윤 대통령의 22시 KBS 생중계 언급은 앞서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제기한 계엄방송 준비 사전 언질 의혹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당시 노조 측은 계엄 선포 전 최재현 보도국장이 누군가로부터 계엄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 국장은 대통령실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고 발표 전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당일 통화 내역 공개 요구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사전에 확정한 22시 계엄 선포를 KBS를 통해 하려고 한 구체적인 정황이 이 전 장관의 진술로 드러난 셈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워싱턴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의 충돌 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당국 발표가 나왔습니다. 탑승객 중에 한국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거의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 생존자 구조 소식은 없습니다. 수색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당국은 여객기와 육군 헬기 탑승객 67명 전원이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구조를 수색 작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now at a point where we are switching from a rescue operation to a recovery operation. At this point, we don't believe there are any survivors from this accident. 사고는 어젯밤 8시 53분 캔자스 위치타시를 출발해 워싱턴 DC 레이건 공항으로 착륙하려고 접근 중이던 아메리칸 항공사나 PSA 여객기가 블랙호크 헬기와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수색 과정에서 두 항공기 기체를 발견했는데 여객기 동체는 뒤집힌 채 3개의 다른 장소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양 작업은 오늘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여서 절대적으로 예방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사고는 관제사의 비행 조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제사가 헬기의 여객기와의 충돌을 주의하라는 경고를 무전으로 보냈는데 그 직후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헬기가 정기 훈련 중이었는데 고도 관련한 실수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was a dark and excruciating night in our nation's capital and in our nation's history. And a tragedy of terrible proportions.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전임 바이든 정부가 항공인력 채용 기준을 낮췄다며 사고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탑승객 중엔 미국 피겨스케이팅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과 부모 그리고 코치진이 포함됐는데
미국 피겨 영웅인 낸시 캐리건이 방송에 나와 오열하는 등 스포츠계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탑승객 중엔 한국계 성으로 보이는 이름이 보이는데 MBC 취재팀이 현지 교민 등 유력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스펜서 레인이란 이름의 16살 남자 선수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된 촉망받는 유망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시성을 가진 13살 여자 선수와 부모로 보이는 여성도 한국계로 알고 있다고 이들을 아는 현지 유력 변호사는 MBC 측에 전했습니다. 조금 전 이 사실을 접한 보스턴 총영사관과 한국 대사관 측은 정보망을 총동원해 최종 확인 작업에 들어가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사고 여객기가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먼저 이뤄졌습니다. 조사 당국은 기체에 실린 항공유를 전부 제거한 뒤에 감식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여객기 합동 감식에 앞서 여객기 상태 확인에 나섰습니다. 감식 과정에서 항공유에 불이 붙으면 폭발 위험이 있어 안전성을 먼저 확보하려는 겁니다. 항공기엔 35,000파운드, 약 16톤에 달하는 항공유가 양쪽 날개에 실려 있습니다.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발화 원인이 다시 제공이 된다고 하면은 그 화재로 인해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는 현장 감식 작업 전에 항공기에 실려있는 항공유를 전부 빼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항공유 처리 작업에는 최소 하루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사위원회는 사고 직후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기체의 양쪽 날개와 엔진이 손상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테러 용의점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좌석이 선반에서 불이 시작된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사위는 정확한 발화 지점 및 보조 배터리 발화 여부 등 다각도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제작 및 설계를 한 국가에서도 사고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 규정 따라 프랑스에서 항공사고 조사단도 입국해 조사에 합류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앞서 회수한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도 정밀 분석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2.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이 높고요. 찬바람의 힘이 점점 빠지면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도, 내일은 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곳곳에는 눈비구름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시각 일산의 출근길에는 이렇게 굵은 눈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